안녕하십니까, 통일입니다. 오늘은 진월평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성패 조건, 전번에 이어서 2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병자일호고 병인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병자일이 진월에 났습니다. 진월에 병자일은 이제 일지가 이렇게 자수면은 자진으로 수국을 이뤘죠. 수국. 삼합, 정확하게 되면 반합이죠. 반합, 삼합의 반합입니다. 이렇게 수국을 이루었으니까 일정 부분 수가 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자진과 이렇게 신자가 있죠. 신자진 삼합할 때 자진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 이렇게 신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과 이렇게 신자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수가 왕하냐 이런 것을 따져보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느 것이 수가 왕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수의 양을 볼 때는 수의 양을 볼 때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이거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되게 보통 보면 신자는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자진은 수가 약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신자나 자진은 수의 양은 같은 겁니다. 수의 양은. 다만 자진은 수의 에너지가 정적이다 이거예요. 정적. 신자는 수의 에너지가 동적이다. 요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상으로 보면은 신자는 수의 에너지가 동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도를 격렬하게 치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 보이고 자진은 뭐냐면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요 차이점이죠. 동적이고 정적이다 이거지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자는 동적이니까 자수를 기준으로 수의 에너지에 뭔가를 더해서 새로운 것을 해보려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금생수 해서 수가 커졌다가 아니고 금생수 돼서 자수가 동적 에너지를 갖는다. 자수가 활동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금생수도 일어나지만 자수라는 왕지를 기준으로 신이라는 생지가 이게 자수는 왕지죠. 신은 생지고 여기는 고지가 되겠죠. 지는 생지가 개입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소스가 자수로 여러 개의 소스가 모아져 있고 단일화된 거다 이거죠. 자수는 뭐냐면 왕지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이미 알갱이로 정리된 상태가 자수입니다. 그런데 신금이 새로운 에너지를 주면서 자극을 줍니다. 다른 방법을 써보라고. 그래서 자수는 뭔가 더 새로운 에너지를 결집시키려 하는 것, 새로운 것을 들여와서 정리하려 하는 것들이 형성되죠. 수의 본질로 본다면 수는 보관입니다. 보관. 수는 보관력이죠. 보관. 보관하는 것에 신이 붙었으니까 보관하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보관하려는 에너지가 더 강하게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커지는 게 아니고 수가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거. 수가 깊어지는 거. 이런 것이 에너지적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지는 뭐예요? 보관적 기준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수라는 알갱이가 진토라는 고지를 만나면서 그 상태에서 멈추려고 하는 것,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수의 작용으로 보면 자진으로 있으나 신자로 있으나 수의 작용적 상태입니다. 자수 기준에서 진토를 만났느냐 신금을 만나느냐입니다. 자수 기준에서 이렇게 생지를 만나면 신금 생지를 만나면 움직이는 자수이고 자수 고지를 만나면 진토 고지를 만나면 고요한 자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움직인다 해서 수가 커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고 수가 작아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수의 양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의 양은 어디서 그럼 따지느냐? 방국에서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진으로 이렇게 수국을 이뤘잖아요. 자진으로 수국을 이뤘는데 여기에 천간으로 임수가 이렇게 투관했다 이겁니다. 임수가. 그러면 자진으로 삼합한 것을 대표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천간에 나온 것은 사용자입니다. 운영자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천간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임수는 무슨 임수예요? 임수는 조용한 임수죠. 정적인 임수다 이거예요. 정적인 임수. 자진을 대표하니까. 만약에 신자 삼합에 임수가 나왔다. 그러면 동적인 형태의 임수다 이겁니다. 이걸 그러면 적극적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형태로 작용한다 이거죠. 임수가 나오면 삼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조건을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뭐예요? 지구로 사용되죠. 병화의 관살이니까 지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직이 삼합에서 나온 직이니까 상당 부분 자격을 갖춘 그런 형태의 직이다 이거죠. 삼합은 뭐예요? 이거는 방합하고 달라서 방국하고 달라서 삼합은 이렇게 전문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거 혹은 이론적인 거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삼합은. 이 방국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영역. 실제적인 거. 이것을 얘기하고 삼합하고 방국의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방국의 조건에서 지구로 형성되어 있으면 영역, 세력, 넓이로 작용하는 거고 삼합의 조건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높이나 깊이로 작용이 됩니다. 높이나 깊이. 이게 삼합하고 방국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국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면은 어느 영역을 장악했다. 힘하고 파워를 넣습니다. 힘이나 파워를. 여기서는 양을 기준이고 여기는 질적인 거 이걸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방국에 의해서 직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이 사람 거다. 어느 영역은 이 사람이 맡았다. 이것이 권력적이고 직접적인 에너지를 쓰는 것이 방국으로 형성된 직입니다. 그런데 삼합으로 형성된 직은 이렇게 삼합으로 형성된 직은 의미적 부분이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직으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고 상징성이 더 중요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직접 그 사람이 힘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조건들이 더 중요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삼합은 상징성, 자격, 전문성을 더 부각한다 이겁니다.
질적인 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영역이 내가 넓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아니면은 전문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그런 겁니다. 그 지역에는 그 사람 하나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삼합은 깊이나 높이로 직이 형성됩니다. 그 사람이 형성된 직이 깊이 높이로 형성되는 거죠. 똑같은 직인데 방북적 형태의 직은 실무에서 장악하고 있는 파워나 힘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상징적인 권위가 잘 안 만들어지죠. 그런데 삼합으로 형성돼 있으면 실권적 부분은 좀 약하지만 깊이가 있다든지 그 직을 다루는 수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월을 중심으로 방국이나 삼합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국이라고 하죠. 국. 월을 중심으로 삼합을 이루는 걸 우리가 국이라 합니다. 국. 국을 이룬 것에서 대표해서 만약에 임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격그럽니다. 격. 월 중심으로 그러면 월이 방구로 돼 있고 격으로 나와 있으면 실권적 영역을 실제로 장악하려는 힘, 넓이적 부분이 더 강합니다. 내가 세력으로 돼 있는 일과장이면 이과나 상과를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영역을 확장하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삼합으로 돼 있어서 격으로 투관되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영업 일과장인데 일과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독특한 무엇이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은 세력적으로 뭔가를 키우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상징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더 강해진다 이거죠. 이런 차이들을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혼재될 수가 있습니다. 삼합은 뭐예요? 삼합은 기고 방국은 새입니다. 새. 방국은 새. 새를 주장하고 삼합은 기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으면 그러면 기세가 혼탁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자진이 있는데 여기 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요 방국도 되고 삼합도 되잖아요. 그럼 기세가 혼탁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세가 섞이게 되면은 대개 형작용이 일어납니다. 형작용. 기세가 섞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묘진, 신자진, 요거는 방국이죠. 요거는 뭐예요? 삼합이죠. 이게 섞이면은 뭐예요? 인신형, 자묘형, 진진형 이렇게 형작용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나쁘면 기세가 혼잡돼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저렇게 쓸 수도 없고 형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형작용을 긍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작용을 긍정적으로 쓰면 기와 세를 자기가 장악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적, 영역적 확장, 실질적 장악 능력에 자기가 상징으로 표현하려고 해서 기세를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직업군으로 말하면 삼합적 코드는 중앙부서에서 상징적인 것, 행정수반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재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현장에서 실무로 하는 것은 장군이죠. 전선에서 이거는 방국적 코드가 강한 겁니다. 방국적이면 현장에서 자기 힘을 발휘하는 거고 삼합은 안에서 원리적이고 자격적 조건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합과 방국이 혼재되어 있으면은 혼재돼서 잘 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출장 입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출장 입상. 나가면 장군이요 들어오면 재상이다 이거. 출장 입상. 이런 사주는 사실상 거의 드뭅니다. 삼합으로 직이 형성되어 있으면 여기에 직은 전문적 상징적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부정적으로 쓰여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알아두시고. 그런데 임수는 병화의 직이죠. 임수는. 이 직은 의미적 직의 영향이 더 큽니다. 그러면 그 의미에 부합하는 자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간목이 따라와야 되겠죠. 간목이 개입하면 그렇게 되는 직을 간목의 자격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간목은 목국토의 작용도 있고 이렇게 목국토의 작용. 여기에 진토는 자수합을 하고 있어서 진호는 원래 흐트러지는 거죠. 진홀에 흐트러지는 작용이 자수와 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자수 때문에 자진으로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진홀에 변화하는 조건이 자수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목은 목국토의 간목이 아니고 수생목 목생화의 목국토의 간목이 아니고 수생목 목생화의 삼변을 이루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수가 이렇게 진토가 자수에 이렇게 한정되지 않고 풀어져 있으면은 자수가 흐트러지니까 진토를 소토해서 조절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간목이 진토를 조절하는 간목으로 쓰여지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진토가 자에 의해서 흐트러지질 않으니까 여기서는 자진의 수가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가는 거죠. 간목이 있으면은. 그러면 삼변이 되는 거죠. 삼변. 삼변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기의 흐름이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살인상생의 조건으로 쓰여지는 코드가 더 부각되는 거죠. 그러면 직을 다루는 안정적 코드죠. 당연히 임극식의 조건도 따라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는 사주죠. 병자일주가 진월에 났는데 임수도 있고 간목도 있으면 귀기를 형성한 겁니다. 상당한 사회적 지위 능력 자격을 갖춘 명이 되죠. 거기에 월의 진토라고 하는 조건이니까 간목과 연결되어 있는 진월의 간목은 뭐예요? 생산성을 가지고 가죠. 진월의 간목이 쓰여지는 것은 상징성인데 원래는 상징성 안에서 생산성을 갖게 되니까 이 구조는 사회적 지위도 높고 명예도 갖추고 있는데 경제적 안정감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은 명입니까? 임수가 없어도 여기 만약에 임수가 없다. 그래도 직의 권위는 떨어지지만 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죠. 임수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현대의 명이나 옛날 과거의 명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직과 업입니다. 나의 직이 뭐고 내 할 일이 뭐냐. 이게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는 과거를 봐서 직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합격하고 과거에 합격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이미 좋은 사주냐 아니냐로 구분되어집니다. 옛날 사주 통변의 기준이죠. 그것이. 지금도 그 조건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직이 없다면 유학 가서 박사 학위까지 받고 왔는데 취직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박사를 딴 것으로 업을 만들어서 업은 있는데 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디에 살아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직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게 직을 얻기 위한 업이냐 업을 중심으로 직을 쓰느냐를 구분하라는 말입니다. 병자일 갑진월인데 만약에 병자일 만일 갑진월이면 임수가 없으면은
뭐예요? 업중심이죠. 그러면 그 업을 쓰기 위해서 직이 따라오는데 임수 직이 없으니까 그러한 직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업을 어떻게 쓰느냐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왔는데 하는 일은 신문이나 잡지에 글이나 기고하고 자문이나 해주고 시간 강사를 강의하러 가고 업은 살아있는데 지금 직이 뭐냐고 하면 말할 게 없어요. 명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임수가 나와야 그 사람 업에 직이 붙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주 보는 것은 직과 업을 말하는 게 전부입니다. 업이 중심인 명은 업이 직을 만들고 직이 중심인 명은 관두지 않으면 직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을 보고 무게중심이 어디에서 있느냐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진월의 병화일주가 임수를 중요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직이 형성돼서 그 규칙에 맞추어지는 것, 그 직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진토 때문에 움직입니다. 진토는 유동성이 많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뀐다, 변화한다, 일관성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와 간목을 첫째 기준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진월병화는. 그런데 자수라고 하면 진월의 병화가 한정되어 있죠. 그 한정을 확실하게 쓰려면 임수가 투관해야 되고 그걸 자격으로 구비하려면 간목이 개입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월병인일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병인일주면 이미 월의 식신에 인극식이 개입되어 있죠. 인극식. 인성이 식신을 극하고 있죠. 이렇게 인극식. 월의 식신을 인성 개입으로 쓰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임수가 필요하죠. 임수가 있으면 직을 쓰기 위해서 임목작용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진월의 병인일주라 임수가 약하죠. 그러면 경금으로 금생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약한 살을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제자 약살이죠. 여기서는 이제 경금이 연해 있으면 인진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경금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약한 살을 금생수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약한 살을 도와주는 거죠. 즉 제자 약살의 조건에 부합하는 겁니다. 일지의 임목으로 자격을 만들죠. 그렇게 조건을 연결하면 됩니다. 간목이 투관하면은 경금과의 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간목이 투관하면 이 거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 만약에 간목이 투관하고 경금이 없으면 업중심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갑니다. 업은 완성이 빠르고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직은 약하다 이거죠. 그래도 임수가 나와 있으면 직이 형성되는 겁니다. 업중심의 직으로 그러면 임수를 지원하는 금이 운에서 온다든지 수가 커질 때 직이 높아지거나 올라간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식신을 쓰기 위한 자격으로서의 임목입니다. 식신을 쓰기 위한 임목 편인은 진토가 개입되어 있는 편인입니다. 병인일주는 상승한 힘이 굉장히 강해요. 병인일주 자체가 상승하는 힘이 강해요. 병인일주는 에너지가 상승하죠. 그래서 병인일주가 임목을 붙들어 주는 게 없으면 환타지에 강합니다. 무한 상상력으로 발이 땅에 안 닿을 수 있어요. 구름 위를 걷듯이 산다 이겁니다. 진토가 있다는 것은 병인일주의 임목이 진토에 의해서 현실감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쓰여질 것에 맞춰진 공부, 자격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연결고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병화가 월의 식신을 쓰는데 일지편인이라는 임목의 생을 받아서 연결하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서도 현실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병인일이 월에
진토가 아니고 만약에 사화 같은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병화를 잡아주지 않으면 생각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현실감이 없습니다. 현실감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업된, 흥분된 혹은 이렇게 아주 자존감이 높은 이런 에너지로 산다 이거죠. 대부분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 위에서 사느냐, 평균 밑에서 사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평균 기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죠. 현실을 벗어난 듯 하면서 그 안에 안주하며 삽니다. 그런데 평균 위치에 위에 있으면, 평균 위치 위에 있으면, 이 부분에 있으면 현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4월 병인이면 에너지를 그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글을 쓴다면 어떻게 써요? 환타지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평균 또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균 직업에. 그러면 어둡고 칙칙하게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나가기가 어려운 지하에 살게 되거나 그런 직업군을 갖게 된다 이거죠. 사주에서도 평균에서 위아래가 얼마만큼 조절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각각이 갖는 명의 고유성을 중요시하지만 일반적 시선 생활 등은 직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업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평균에 맞춰져 있습니다. 평균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가 현실적 직업이죠. 그러면 평균보다 위에가 있으면 현실적 직업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든지 혼자 자기만의 영역,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평균 아래로 돼 있으면은 여기에도 평균의 위와 위치만 다를 뿐 자기 뭐냐면 굉장히 평균을 밑에서 아주 햇빛 안 드는 곳에서 별 볼일 없는 곳에서 천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병인일주는 진토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에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 접점을 하게 되죠. 인목이 병화로 올라가는 것을 해자 축지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자 축지는 조절한다. 수로 조절되는 것은 인목 입장에서는 인성이죠. 병화 입장에서는 뭐예요? 인목의 인성이죠. 병화 입장에서는 인목의 이 수는 인성이 되죠. 병화 입장에서는 인목이 인성이고 인목 입장에서는 해자가 또 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이죠. 자격이 자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명들은 뭐예요? 공부하는 명이죠. 무슨 공부? 인성을 완성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수생목 목상으로 에너지의 흐름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뭐예요? 현실감이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쓰여지느냐 아니냐의 조건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직업군이 뭐 박물관, 뭐 고고학, 뭐 학예사, 뭐 이런 거죠. 옛날의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하고 조사하고 공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약하죠. 그런데 그것이 본인한테는 직으로 작용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진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목의 재죠. 이거는 목 입장에서는 재가 되는 거죠. 일간한테는 식상입니다. 무수공부 바로 현장에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역할이 달라졌죠. 그러면 병인일주가 진월에 나서 인목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진토의 식신을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다는 것과 접점을 형성한 공부다 이거죠. 그러면 병인일주가 진월에 났다는 것은 현실의 상당 부분 부합되어 있는 전문 자격이 되죠. 그래서 의식주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의식주가 실체적 직업입니다. 의식주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직업들이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수적 직업군들이죠. 이것이 직접적 직업군들이다 이거죠.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게임을 만들면 의식주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죠. 이런 거는 문화활동입니다. 그러면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접적인 거죠. 실제적 직업군이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도 의식주에 관련된 직업 분야와 밀착되어 있느냐 아니냐. 직장 다니다 관두고 직장에서는 소리만 가지고 숫자 계산만 하다가 지겨워서 못하겠다고 관두고 나와서 커피숍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직업군이 달라졌죠. 이제 실체적 직업군으로 온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실체로 쓰는 것으로 연결된 거죠. 그런 것들을 사주를 보면은 실체적 관계가 강하고 어떤 명은 약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실체적 관계가 약한 사람이 대민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민사업은 손님을 직접 대하는 거죠. 식당을 하면은 손님을 직접 대해야 한다 이겁니다. 본인이 인성이 발달되어 있고 좋아하다면 손님을 대하는 게 어렵습니다. 마지못해서 대하지만 감정이 누적되죠. 하기 싫은 걸 하니까. 가식적으로 대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한다 이거죠. 이 말의 핵심은 진토에 의해서 병인일주가 현실적 사용의 접점을 가지고 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주보는 스킬이죠. 어떻게 접근하느냐. 만약에 정묘일주의 묘는 이미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정묘일주의 묘는 습관이기 때문에. 편인이 실제로 적용하는 것, 실효성이 더 중요시되죠. 여기에 진토가 있다면 굉장히 집착합니다. 습이 밀착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평균 아래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습을 얼마만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습이 해결돼야 목상화도 되고 목상화가 돼야 토라고 하는 조건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묘지는 현실에 매이게 되죠. 의식주 쪽에 더 압박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묘술과는 다릅니다. 묘술과는 묘진과 묘술과는 다르죠. 습이 해결되면 조습이 맞아 들어가고 편인으로 토를 조절해서 씁니다. 그러면 의식주 부분을 상당 부분 벗어나죠. 같이 전환을 해서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거죠. 인술의 병화로 돼 있으면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인술의 병화로 돼 있습니다. 네,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인성으로 공부한 조건 자체가 좋아하는 영역에 가 있죠. 그러면 의식주 구성에 타협이 잘 안 됩니다. 정신적 구성으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의식주는 재와 직접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의식주는 현금으로 바로 돈을 세는 거죠. 그런데 인술로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쉽지 않죠. 돈이 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